안녕하세요. 정달 멘토입니다. 어제 그 초기 창업 패키지한테 접수한 거, 그 서류 평가한 거 메일 왔더라고요. 탈락했습니다. 아니, 근데 거의 탈락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, 이거 항상 메일 오면은 기분이 나빠. 기분이 나빠요. 근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탈락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,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여간 정달 멘토는 초기 창업 패키지 탈락했습니다. 합격하신 분들, 서류 통과 합격하신 분들, 어, 발표 평가 준비 잘하셔서 꼭 선정되시길 기원합니다. 그 잠깐 볼게요. 이거 뭐 그 멘트가 어떻게 오는지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2026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서류 평가 결과 안내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봐요. 그냥 선정되지 않았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본 사업의 선정 평가는 뭐 동일한 기준으로 했대요. 근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해왔으니까 너는 이제 좀 낮아서 떨어졌다 이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만 오고 그 이의 신청하라고 그래요. 그러면서 이의 신청 양식을 주거든요. 이의 신청 양식해서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그 평가 결과 내용은 안 줘요. 왜 떨어졌는지 뭐 평가 내용이 뭔지 이런 거는 잘 안 주더라고. 달라면 근데 이거 전화해서 달라 그러면 줍니다. 근데 이거 일일이는 안 줘. 신청하는 사람만 줘. 근데 처음 이런 거 해보시는 분들은 한번 달라고 해봐도 돼요. 이의 신청 이거 말고 내 평가 결과 좀 달라. 왜 뭐가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메일 보내면 담당자들이 보내줍니다. 근데 이거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안 보내주는 것 같아. 그거 요청하는 사람만. 그 요청하라는 말도 없어. 여기 보면 그 그리고 혹시 이의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뭐 이의 신청해서 그 다시 선정되는 경우가 극히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. 극히. 예. 왜냐하면 평가 그 과정의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. 평가 내용은 안 돼. 심사위원들이 이걸 네 과제가 안 좋아. 이게 뭐가 잘못됐어. 근데 그걸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잖아요.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음, 안 해줍니다. 프로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이제 그 뭐야 이거 ABS 생기기 전에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스트라이크인 거잖아요. 음,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그랑 똑같아요. 그냥 스트라이크면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스트라이크야. 똑같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로 그걸 받아보고 나서 그걸 갖고 이의 신청을 할 필요는 해봤자 안 된다.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어. 예를 들면 뭐 평가하는 심사위원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나의 경쟁사야. 거기에 있는 사람이야. 그러면은 신청할 수 있겠죠. 내가 경쟁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왔어. 아는 사람이야. 뭐 근데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아니, 이의 신청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음, 한번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하지 마세요. 시간 낭비예요. 다른 건 준비하시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평가 결과는 한번 내용은 뭐 어떤 멘트가 있는지 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럼 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기 혹시 이제 탈락하신 분들 왜 탈락했는지 막 기분 나쁘거든요, 이게. 예상을 해도 막상 받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서류 평가도 안 되면 더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지? 발표 평가하고 떨어지면 그건 더 기분 제일 기분 나쁘죠. 예. 그나마 서류까지 돼서 떨어지면은 좀 덜 나쁘고. 근데 기분이 좋진 않아. 무조건 떨어지니까. 예. 근데 그 떨어진 이유를 보면은 6가지가 이유가 있어요. 6가지.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떨어지면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
열심히 준비하신 경우에 재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고, 재수 없어.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, 그날. 근데 그 평가할 때 그 뭐 10명 그 하루에 그 섹션에서 10개를 평가했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서 3개를 뽑기로 했다. 근데 내 것도 되게 좋은데 나보다 좋은 애가 거기에 5명이 온 거야. 5명이 더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6등을 했어. 3명을 뽑는데.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섹션에서는 내가 가면 한 3등 할 수 있었어. 그래서 그 합격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예. 왜냐면 만약에 100개를 뽑는다 그러면 한 평가장에서 100개를 뽑는 게 아니라 평가장이 10개가 있는 거야, 10개. 10개가 있고 거기서 각각 뭐 10개씩 시험을 10개씩 봐서 뭐 3개씩 뽑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30개 뽑을 수 있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을 자기랑 경쟁하는 섹션에서 운이 없이 아니 운이 안 좋게 그냥 거기 잘하는 애가 많이 온 거지.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떨어지면. 근데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. 이거는 그냥 완전히 운이잖아, 운. 재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위원 개인치. 평가위원이 다르잖아요. 어떤 평가위원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진짜 그것도 또 운이잖아. 그래서 고칠 수 없어 그거는. 평가위원이 어떤 사람은 내 걸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싫어하고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지.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법계획서 잘 못 써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사법계획서 작성법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한 거예요. 이거 못 써서 떨어지는 거는 진짜 열받잖아요. 그죠? 이걸 많이 봤으니까.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강의도 하고 동영상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한 겁니다, 제가. 사업 아이템이 좋은데 좋은데 못 써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거예요, 그죠?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잘 쓰셔야 되는 거고. 네 번째는 신청하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서 자격이 안 돼서 엉뚱한 바램. 이게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데 쓰는 경우 있어요. 예를 들면 자격이 있잖아요. 뭐 여성 창업 활성화인데 여성이 아니고 남자 쓰면 탈락이지 뭐. 그런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잘 읽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, 자기가. 근데 그것도 모르고 쓰면 탈락하는 거죠. 그죠? 거기서부터 탈락하는 거고.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거 잘 조심하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런데 취지에 맞지 않아. 사업 취지에. 예를 들면 여기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사업이 있어요. 제조업만 뽑아준다. 근데 이거 명확하게 안 나온 거야. 근데 이 사업은 제조업 위주로만 뽑아. 근데 우리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인데 막 거기다 신청해. 그러면 그 대번에 탈락합니다. 대번에. 거의 탈락해요. 그거는.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. 그래서 그 꽁수인데 그 잘 안 돼. 그게. 제조업을 위주로 뽑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. 무슨 콘텐츠 뭐 만화, 뭐 영화, 음악 이런 거 콘텐츠를 뽑는데 자꾸 뭐 서비스하거나 제조업이 막 그걸 넣는 거야. 그것도 잘 안 됩니다. 예. 그 정해 그 범위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. 약간 아이템들이 여기에도 걸치고 저기에도 걸치니까 그냥 내보는 거야. 시간이 있어. 만약에 자기들이 시간이 있고 음 이거 작성하는데 큰 뭐 어려움이 없어. 그러면 내보세요. 예. 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.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. 그래서 그리고 엉뚱한 바람이 하는 거야. 막 넣는 거야. 막 엉뚱하게. 그럼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엉뚱하게 미달되면 뽑는 경우도 있어요. 미달되면 비슷한 거 했을 때 미달되는 아이템도 있습니다.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건 이런 것들은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막 연장 공지 연장해요. 공고를. 접수가 좀 더 적게 들어오면 기간을 연장해서 막 받고도 하고 그래요. 그런 거는 가서 면접 심사, 면접이란다. 발표 평가까지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경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. 경쟁률이. 좋은데 이거는
약간 뭐 재수없어 이것도 비슷할 수 있는데 하여튼 경쟁률이 너무 높아. 요즘 그래 요즘. 요즘 그래서 진짜 어렵더라고. 이 사업계획서 통과하는 게 야, 그리고 이제 일반 업체들은 더 어려워지고 한 번 투자 받은 업체들은 더 잘 이제 기회가 많아서 더 잘 되고 그다음에 AI 뭐 이런 거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뭐 12대 전략 과제 원자력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훨씬 기회가 좋고 그냥 일반 간단한 아이디어로 창업하신 분들은 진짜 어렵더라고요. 경쟁이 너무 높아서. 그리고 6번은 이거 아이디어가 안 좋은 거야. 읽어봤더니 사업계획서 아무리 잘 써도 아이디어 안 좋으면은 그것도 떨어져요.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좋아서 막 했을 텐데 딱 보면은 이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창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아이템들 갖고 막 고민하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못하지. 근데 저한테 이런 거 오면은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쉽지 않다 이거는. 쉽지 않을 것 같다. 이러지. 쉽지 않다는 안 해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데 1번은 재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.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재수가 없는 거고. 그러니까 재수 있을 때까지 한번 신청해 봐야 되는 거고. 평가위원 개인차. 평가위원 좋은 사람 만들 때까지 계속 해 봐야 되는 거고. 그다음에 성격성 당연히 잘 써야 되는 거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취지에 맞는 거 위주로 신청하시면 돼요. 네,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는 사업을 잘 검색을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꾹 넣으시면 되는 거고. 그리고 뭐 유사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쓰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음, 음, 막 일주일 이상 막 그 똑같은 걸 써야 된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쓸 수 있는 사업 계획서면 한번 넣으셔도 상관없다. 근데 자격이 안 되는 거는 꼭 꼼꼼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경쟁률이 높아서 이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뭐 지방에서 창업해라. 지방에서 창업해야지 유리하다. 이건 말씀드렸죠. 서울 경기에서 살면 그냥 무조건 그냥 안 좋은 거야. 서울 경기 인천은. 수도권은 무조건 경쟁률이 높아요. 어떤 사업을 해도. 그래서 예비 창업자라고 하시면 굳이 서울에다 창업 안 하셔도 된다. 여기 지방, 응? 전라도, 충청도, 강원도 이런 데 창업하셔도 상관없다. 거기다 사업자만 등록하시면 되니까 그거 공유 오피스 같은 데다 하시면 되잖아요. 예. 이렇게 하시고 하셔라. 그리고 아이디어가 별로라서 힘든 거 이거는 다른 아이템 한번 고민해 보시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떨어졌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예요.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된 회사들이잖아요. 그 뽑을 때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업하고 매출이 있냐 그런 걸 봐요. 그걸 본다니까.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으면은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. 그냥 아이디로 뽑잖아요.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제 창업 도약 패키지 이거 몇 년 된 분들 걸 뽑을 때는 이 회사가 사람이 있고 매출이 올라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이게 이게 더 중요해.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다. 그래서 그 초기 창업 패키지나 그 창업 도약 패키지 쓰실 때는 그 실적 위주로 많이 쓰셔야 돼요. 실적 위주로. 그래야지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. 어쨌든 하여튼 초기 창업 패키지 탈락해서 예, 기분 나쁜데 솔직히 딱 요번에는 잘 안 될 것 같아.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이 없고 하니까 좀 혼자서 하다 보니까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한번 떨어졌다고 낙담 너무 하지 마시고 한번 욕 한번 딱 하시고 다른 사업도 신청하시고 꼭 선정돼서 정부 지원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